함께 알아가는 팟캐스트 디스펙트 78번째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사회 맡고 있는 이재훈이고요. 디스펙트 함께 만드는 기자들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정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네, 감기 걸린 정규경 기자. 목소리가 확 티나나요? 그리고 박수진 기자는 둘 다 오늘 아침에 눈이 퉁퉁 부어서 요즘 왜 이러시는 거죠? 한절기라 다들. 네,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 날씨가 일교차가 원체 커서 다들 이렇게 몸 상태도 별로 안 좋으신 것 같고 다들 피곤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 여름이 막 또 꽤나 더웠잖아요. 그러면서 또 갑자기 시원해지고 이러면서 몸들이 다들 부담을 느껴 하시는 것 같으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디스펙트 오늘 이야기는 환경 이야기입니다. 지난 8월 28일이었는데요. 강원도 양양군이 추진해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계획이 환경부에서 하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이 케이블카 자체가 이제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지구부터 대청봉 정상까지 정상에서 1.4km 떨어진 끝천까지 3.5km 구간에 시간당 825명을 나를 수 있는 그런 케이블카인데요. 환경단체들은 오랫동안 이 국립공원 훼손 문제 때문에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서 거세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녹색연합에서 일하고 계시는 황인철 활동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활동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활동가님 간략하게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녹색연합이라고 하는 환경단체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녹색연합을요? 네. 많이들 아실 것 같은데. 의외로 또 모르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20년 된 오래된 NGO 중에 하나고요. 거기서 이제 평화생태팀이라는 팀을 맡고 있습니다. 네. 이름이 좀 거창한데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4대강에서부터 군기지 환경 문제, 강정 문제, 이제 설악산 케이블카까지 네. 같이 팀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녹색연합에 계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게 6년째입니다. 네. 4대강에 이어서 케이블카까지 진짜 바쁘실 텐데 저희 이렇게 어쩌다 이렇게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업들만 골라가면서 이렇게 맡게 되는 좀 그러니까 6년 행운인지 전이라고 하시면 비운인지 2009년이니까 4대강 사업 막 들어갈 때 그때 일을 시작할 시작하신 거예요? 때쯤 그때 시작을 했죠. 네. 네. 4대강 다 가보시고 이제 설악산 자주 왔다 갔다 강에 하시고. 산에 또 강정 조사할 땐 또 바다에 골고루 가게 되네요. 아름다운 골라서 가는. 전국을 누비고 계시는 아주 아름다운 곳들인데 망가지는 곳들만 골라가며 하고 있습니다. 네.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그래도 일단 저희가 오늘 모신 이유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한번 냉정하게 객관적인 팩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사안이 정말 어떤 쪽에서 환경단체는 반대를 하고 있고 또 현지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분들은 찬성을 하고 어떤 분은 반대를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이 사안을 아주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하는데요. 앞서 제가 조금 말씀드렸던 사안들, 양양군이 현재까지 케이블카 사업을 추진해왔던 것을 환경부가 최근에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통과시켰고요. 그래서 이제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본격적으로 이렇게 시작한다 하면은 마지막 남은 절차가 뭐가 있는 건가요? 이 국립공원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첫 관문입니다. 네. 첫 관문이고 그 다음 단계로 여러 단계들이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공식적인 아직 고시가 나가진 않은 상황이고요. 고시가 나간 뒤에 이제 그 이후의 절차가 이제 진행될 텐데 환경부 장관의 이제 결재와 고시가 떨어지면 이제 양양군은 기본 설계, 실시 설계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환경영향 평가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설악산이 국립공원일 뿐만 아니라 총 5개의 보호구역으로 묶여져 있어요. 그래서 문화재청이 지정한 천연기념물로도 지정이 되어 있고 또 산림청의 백두대간 보호구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산림청의 심의가 또한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결코 아직 설악산이 끝이 아니다. 어쨌든 이제 절차를 한 고비를 어떻게 보면 이제 통과를 한 거고요. 네. 물론 이제 정부에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 절차를 시행하겠다. 애초에 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이 시작된 게 2010년쯤부터인데요. 국립공원 안 이제 케이블카 설치 규정 완화, 제도가 완화되는 그런 절차가 2010년 10월 1일 날 시작됐고, 그 위에 이제 2010년 10월 25일 날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내륙 해상공원별 시범 사업 방침을 결정하고, 2011년 5월 3일 자연공원 삭도가 이제 케이블카입니다.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을 의결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오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런 결사까지 마무리된 거고요. 이번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정부 쪽 위원 10명이랑 민간 위원 7명이 참여를 했는데 무기명 표결에서
12명이 조건부 가결안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4명은 유보 의견 그리고 1명은 기권 의견 압도적으로 거의 뭐 찬성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인 것 같아요. 그 이번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단 추진 과정 절차상의 문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이 지적들이 나온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 먼저 절차상은 어떤 적으로 좀 미비한 거나 문제점이 있었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볼게요. 어떤 게 좀 있었을까요? 그 추진 과정상에서 보통 이제 양양군이 사업 신청을 하면 이제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이걸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적합한지 그 2011년에 만든 가이드라인에 따라 하면 채점 기준인 거죠, 말 그대로. 네. 심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환경부가 최소한 중립적 내지 별로 하기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이게 처음 시작된 게 이명박 정부 때 이게 뚫리게 시작한 거거든요. 강도 사랑했지만 사실 남모르게 또 산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예. 국립공원 안에 이미 케이블카 몇 개 들어있긴 한데 이제 그 제한이 되어 있었어요. 시행령상에 그 안에 2km까지만 들어갈 수 있다. 자연보전지구 안에 2km만 들어갈 수 있다. 근데 하도 지자체에서 계속 뭐 케이블카 나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소위 이제 규제 완화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2km를 5km까지 늘려줬습니다. 5km면은 우리나라 국립공원 중에서 웬만한 데는 다 정상부까지 케이블카 들어설 수 있게 만들어준 거죠. 네. 이제 그게 이제 본물 터지듯이 이제 2012년부터 막 지자체가 이제 신청을 했는데 당시는 어쨌거나 이제 정부는 사대강에 너무 많이 신경을 쓰느라 네. 미처 여기까지는 적극적으로 신경을 못 쓴 탓인지 당시 이제 환경부는 별로 이렇게 이 심의를 좀 일시를 미루거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서 다행히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올해는 양상이 너무나 달랐다. 뭐 보도돼서 나왔지만 TF를 꾸렸습니다. 환경부를 비롯한 문체부, 기재부 등이 이제 팀을 꾸린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하고 같이 회의도 해요. 네. 같이 사업을 어떻게 하자. 앞으로 추진 절차는 어떻게 하자. 이런 내용들을 협의를 합니다. 이게 과연 정당한가? 일종의 환경부는 심의를 하는 기관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하고 같이 협의를 하고 실제로 그 회의록에 나와요. 컨설팅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죠. 이제 한겨레 신문에서 많이 문학상 같은 거 하시잖아요. 심사위원이 있는데 공모하는 작가와 같이 이렇게 써라. 네. 요번에는 소설 이렇게 쓰면은 이거 좋다. 이런 플롯으로 이렇게 써라. 이거하고 하나도 다를 바가 없다는 그렇죠. 거죠. 네. 애초부터 이게 잘못돼 있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조건부 가결안에 찬성한 예. 위원들도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도 나오던데 이건 무슨 얘기예요? 위원회가 구성이 과반수가 정부 측 인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10명이 공무원이고요. 플러스 1명 이제 국립공원관리공단. 실제로는 이제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표결을 하게 되면 다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사실상 중요한 이런 심의에 있어서 표결을 한 사례가 거의 없어요. 네. 1차, 2차 때도 표결을 한 게 아니고 토론을 통해서 합의를 통해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제 계속 표결은 안 된다. 이게 어떻게 표결을 할 사안이냐. 유례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 불균형한 이 국립공원위원회 상에서 표결은 맞지가 않다. 그건 이미 국회 쪽에서도 지적이 됐던 사항이에요. 그래서 불균형하다 말씀하시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하자면 국립공원위원회 구성 자체가 그 정부 당연직 관계자가 과반수 이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전문가로 포장된 대표적인 케이블카 찬성 인사들만이 공무원위원과 민간 전문위원을 동시에 겸직하는 그런 상태로 구성이 돼서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 좀 불균형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저희 표결을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음에도 이 위원장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이제 환경부 차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정현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4대강 사업을 대표적으로 지난 정부 때 환경부 당시 국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인물. 한 번 더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정연만입니다. 이런 이름은 꼭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시민단체가 뽑은 찬동 인사 A급에 들어가요. A급. 네. 이분이 어쨌든 정부가 바뀌어서도 차관으로 또 올라가고 계속 환경부 안에서 이런 개발 사업들에 대해서 뒤에서 계속 밀어주는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대강 사업에 이어서 이제는 국립공원 설악산까지 망치는 역할 적극적으로 나선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한 상황에서 하다 보니 표결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네. 찬성 유보 기권 1명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여기 이 인원이 저희 NGO 몫으로 들어가 있는 분은 표결을 시작하자 나오셨습니다. 퇴장해버렸습니다. 이건 네. 말이 안 된다. 빠졌고 그리고 한 분이 이제 개인 이유로 이제 일찍 민간위원회 가셨고 그래서 이 찬성과 유보를 하고 할 때 이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환경단체들은 이 위원도 있을 텐데 왜 반대가 없이 유보냐 막 이런 네. 하시는데 표결 자체를 이렇게 붙였습니다. 네네. 예. 조건부 찬성으로 갈 거냐 아니면 논란이 많으니 유보를 해서 한 번 더 회의를 할 거냐 표결이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찬성 반대가 아니고 네. 저희는 이제 미루자 표결하지 말고 논란이 되니 다시 토론하자라고 계속 이제 우리 NGO 위원들 또 이렇게 저희 함께하는 전문가분들이 주장했음에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런 표결 결과가 나왔고 사실 이것도 따져볼 게 정부 측 위원이 11명이잖아요. 네. 근데 찬성이 12명이에요. 네. 정부 측 위원이 겨우겨우 해서 어떻게 보면 찬성을 만든 거라고 볼 수가 있죠. 뭐 이런 문제가 있고 이 외에도 절차상에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격이 있다라는 걸 저희가 발견했습니다. 어떤 이게 건가요? 네. 공원위원회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무원들이 11명이 들어와 있고 총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공무원들 잘 안 와요. 근데 네. 이제 표결할 때 이제 다 와서 이제 표를 던진 거죠. 근데 이러한 성립 자체가 구성 자체가 잘못이다 원천적으로. 왜냐하면 국립공원위원회의 구성을 자연공원법 시행령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구성이 어느 무슨 부처에 이제 위원들이 한 명씩 들어온다. 또 민간 위원들은 어떻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 6조에 보면은 공원 회의를 운영할 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위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11명 전부가 아니고 그렇죠. 당연히 예. 전부가 그러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규정이 어떻게 되냐면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처의 위원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심의 안건 관련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설악산 국립공원이니까 국방부도 들어와 있고요. 해양수산부도 들어와 있고 농림수산부도 들어와 있고 안전행정부도 들어와 있습니다.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표를 던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원천 무효다. 향후 저희가 법적 소송에서도 이걸 가지고 많이 싸울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럴 시간이 담보가 되나요? 이렇게 뭔가 법적 소송으로 하고 어쨌든 밀어붙이면은 네. 그게 우려가 되는 건데요. 지금 이제 저희도 이제 법적 소송을 좀 빨리 대응을 하려고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또 국감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제 국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검증을 해서 이런 것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유보가 돼야 된다. 네. 이어서 여쭤보고 싶은 게 강원도가요. 이제 사실은 2번이나 그 오색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신청했다가 그러니까 네. 부결이 됐죠. 네, 부결이 됐어요. 네. 그런데 네. 네. 세 번째 도전을 해가지고 이번에 이제 노선도까지 변경을 하면서까지 이렇게 막 밀어붙이려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예요? 일종의 케이블카 환상을 지역 정치인들이 많이 심어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전에 정치인들이 어쨌든 표와 이런 것들을 의식해서 뉴타운, 서울 같은 게 뉴타운에서 싹 했고, 뭐 사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죠. 뭐 이렇게 볼을 막 지으면은 그 주변에 엄청난 막 경제가 발전이 될 것 같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듯이 케이블카도 사실은 그러한 경제 효과나 이런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정치인들이 부추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155개의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3개의 국립공원에 이미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수익성이 나는 곳은 단 3곳에 불과하거든요. 어디예요? 혹시? 통영과 그리고 70년대부터 있었던 설악산, 이건 설악산 입구에 있어요. 네. 그 입구에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이 많이 오는 곳입니다. 통영도 마찬가지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많은 곳에 설치를 하면은 그나마 이제 타는 사람들이 생기지만 설악산을 놓으면서 그것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진 않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런 사례들을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이제 지역이 엄청나게 살아날 것처럼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특히 이 오색 양양군 이쪽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좀 뭐 경제적으로 좀 낙후가 된 지역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주민들의 어떤 개발 욕구나 뭐 이렇게 좀 더 이제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 분명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해소를 시킬지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될 중요한 과제인데,
왜 케이블카여야 되냐. 그리고 설악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앞으로,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살아나갈 거예요. 굉장히 큰 자산이죠. 주민들에게 있어서. 근데 설악산을 망치면서 뭔가 돈벌이를 하고 지역개발, 발전을 하겠다? 이거는 누가 비유를 하시는데 그동안 이자로 잘 살았는데 지금 원금을 까먹겠다는 마음이다. 네. 결국 그런 측면에서 지금 지역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설악산에 이미 케이블카가 있다고 예, 그리고 예. 이제 흑자를 내고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거기랑은 많이 그럼 위치가 다른가 보죠? 위치가 완전히 다르죠. 예, 그건 이제 속초 쪽에서 올라가는 것이고요. 그거는 그리고 산 정상부까지 올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뭐 중간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양양군, 이 남설악이라고 부르는 지역이고, 거의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국내 최장 지금 케이블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만약 입구에서만 그 지금 있는 케이블카 수준으로 짧게 올라간다 이러시면 좀 반발이 확실히 덜했겠네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전에 2km로 돼 있을 때는 이제 그 한도 내에서 지을 수가 있는데, 그게 어려운 거는 이제 경관이 제대로 나오질 않고, 그러다 보니 그 길이만 가지고는 설치가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그걸 계속 높여달라, 정상부까지 가게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이렇게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 좀 일종의 약간 좀 뭐랄까요, 의혹을 제기하는 분들의 의견들 중에 네네. 어떤 언론은 또 보도를 하기도 했던데, 예.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의 예. 그 가족들의 그 연관성, 뭐 네네. 가족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예. 첫째 부인과의 그 예. 자식 관계에 계신 분, 그분이 이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 얘기는 좀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 아니고요. 네. 방금 말씀드렸던 70년대부터 있었던 소위 이제 권금성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케이블카가 일종의 특혜를 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사위였던 그 사람에게 이제 주고, 지금 이제 뭐 아들이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제 뭐 국회나 이런 데서도 문제 제기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일종의 특혜 아니었냐. 그러면은 이제 사회적인 어떤 환원이나 공헌이 필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거는 이제 양양군이 직접 추진을 해서, 뭐 향후 계획은 양양군의 어떤 공사와 그리고 뭐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공동으로 운영 관리한다, 뭐 이런 계획이 있는데, 사실 이게 운영하다가 나중에 어떤 식으로 뭐 민간에게 넘어갈지, 또는 뭐 대기업이 어떤 식으로 관여할지는 사실 또 모르는 일이죠. 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환경부도 귀찮아했고 두 번이나 부결이 됐던 사업인데 이게 다시 부활한 게 또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라는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이거는 맞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참 우리나라가 그렇죠. 대통령 한마디면은 자꾸 뭐가 없었던 게 생기죠. 지난 정부에 이제 이명박이 대우나 말 꺼내자 이제 사대강 사업으로 이어졌듯이 케이블카가 이렇게 된 게 사실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에요. 작년 2014년 8월 달에 박근혜가 규제 완화 이런 걸 많이 하잖아요. 무역투자진흥회의. 일종의 대기업들의 민원 해결 창구입니다. 대기업들만 쫙 모아놓고 문제가 뭐냐 듣고서 해결해 준다. 그래서 각종 규제 완화를 합니다. 뭐 환경 관련된 규제 완화도 하고, 뭐 노동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분야를 이제 불필요하다. 기업하기 안 좋다. 그래서 규제 완화를 계속했죠. 그 중에 하나가 산에 너무 규제가 많으니 산에 뭐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정경련의 지속적인 요구였어요. 네. 대기업들의 이해 집단이죠. 그 중에 이제 케이블카가 들어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규제 완화 안에 이제 함께 들어갔죠.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시 작년 10월 달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창 올림픽에 맞춰서 5색 케이블카를 조기 추진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정부 부처들이 달라진 거예요. 아까 말한 그 TF도 그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이제 구성이 돼서 이제 추진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이드라인이 있고 검토 기준이 있고, 그것을 심의하는 독립적인 어쨌거나 완전히 독립적이진 않지만 국립공원위원회가 있고 이런데, 대통령이 한마디 하면 그 모든 원칙과 절차가 무시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에도 맞지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일부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도대체 모든 문제가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문제냐. 그래서 뭐 문제만 생기면 박근혜 대통령이 뭐 얘기를 하고 왜 그러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런 부분에서 좀 과도할 때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긴 한데 그런데 정말 또 지금의 정부나 이명박 정부나 이런 정부들을 봤을 때 방금 이제 그 활동가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통령이 어떻게 한마디를 하면 그 한마디에 공무원들이 벌벌 기면서 거기에 따른 조처들을 빨리빨리 취하고 그러면서 민주적인 절차 없이 혹은 절차를 상당히 삭제하고 사안들을 진행시키면서 또 대통령의 말이 결국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결과로 나오는 그런 형태들이 나오니까 결국은 우리가 비판할 수 있는 대상은 근본적으로 사회가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밖에 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자꾸 생겨요. 물론 이제 대통령만은 아니겠죠. 이제 그 뒤에는 저희가 이 정경련 같은 자본 권력을 반드시 짚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경환 부총리가 또 특히 들어서면서 이런 뭐 초이노믹스에서 소위 이제 뭔가 보여줘야 되는데 딱히 보여줄 게 없으니까 관광을 잡고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경련에서 이런 요구들이 이제 맞아 떨어진 거고 정경련이 뭐 사실 케이블카만 생각하는 건 아니고 훨씬 더 큰 그림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 뭐 산 정상에 호텔 짓고 레스토랑 짓고 막 이런 계획들. 이게 저희가 이제 케이블카가 단순히 케이블카로 끝이 아니다. 네. 그리고 설악산만으로 끝이 아니다. 설악산으로 이어지는 다른 국립공원이 줄줄이 뚫릴 것이고 케이블카만이 아닌 각종 위락시설들이 줄줄이 뚫리게 될 것이다. 라는 우려 때문에 그 첫 시험대가 바로 이번 설악산 케이블카였고 그래서 더 많은 이제 환경단체나 시민사회가 우려를 하고 걱정을 했던 것이죠. 네. 아니 저는 사실 비슷한 얘기를 듣고 그 산까지 올라가가지고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어야 되는 것인가. 대기업 체인 레스토랑에서. 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네, 그런데도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분들 꽤 계세요. 이 케이블카가 조선일보조차도 이런 칼럼을 썼었어요. 차라리 지으려면 전망 좋은 데 지어라. 거기는 볼 게 없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산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아름답지만 케이블카를 보러 오는 사람들이 이제 욕구가 있을 거잖아요. 설악산에 막 이렇게 그 능선들, 막 이렇게 바위 능선들, 또 저기 보이는 속초의 바다 풍경, 대청봉에서 보여요. 그리고 이제 끝청봉이라는 곳에서도 보이는데 그 정상에 지을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상 그 정류장을 비롯한 전망대를 이렇게 다 그 아래로 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능선도 안 보이고 바다도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이게 얼마만큼 관광객 유인 효과도 있겠냐. 뭐 오죽하면 조선일보가 그런 칼럼을 썼겠습니까? 아마 그러면 틀림없이 이 케이블카 수지가 안 맞는다. 그러니 위쪽으로 더 올리자. 이 얘기 나올 거고 위쪽으로 가는데 원래는 기존 탐방로하고 연계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은 케이블카를 타고 다 대청봉으로 가면 대청봉 훼손이 심해지니까 그 연계를 가이드라인에서 금지시켜놨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민원이 오겠죠. 아, 볼거리 있으니 대청봉까지 열어달라. 이건 이미 다른 덕유산이나 밀양의 케이블카도 다 처음엔 막았다가 다 뚫렸습니다. 그랬고요. 그러면 이제 가다 보면은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숙박시설이 부족하네? 짓게 될 거라는 거죠. 결국 이게 순차적으로 될 것이고 뭐 이렇게 방송이 아니라서 보이긴 어려우시겠지만 이게 정경련이 그린 조감도거든요. 설악산 산업 종합 관광 조감도 이렇게 적혀있네요. 여기 보면은 막 설악산에 뭐 MTB를 하고 승마장을 만들고 호텔 레스토랑을 짓는 이런 조감도를 그리고 있다라는 게 저희가 조감도를 이 디스펙트 페이스북에 따로 다운로드를 받아서 올려놓겠습니다. 참 거의 종합 레저타운 수준으로 그렇죠. 이건 국립공원이 아니죠. 뭐 말 그대로 이러려면 국립공원 다 없애야죠. 해제하고 멸종위 정도 다 해제하고 그래야 맞는 거죠. 그런 건 뭐 충분 관광단지 이런 데서 하면 될 것 같은데. 사실 강원도에 이런 리조트가 지금 적자나는 게 수두룩하거든요. 스키장에서부터 뭐 알펜시아 리조트 이미 적자가 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짓는 알펜시아 리조트 적자라는 거는 우리는 너무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지금 또 리조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하겠다 이런 건데 그 활동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 완화 얘기를 할 때 규제는 암덩어리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뭐 이후부터 많은 규제들이 풀리기 시작했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도 결국은 대부분의 요구들이 정경련이나 경총에서 얘기하는 요구 사항들을 그대로 받아 안아서
하면서 그 계획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뭐 환경 쪽의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박 대통령이 경제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아주 충실하게 해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아, 답답하다. 그럼 이걸 막아야 될 게 어떻게 보면 또 야당의 역할이기도 한데 최문순 강원도 지사는 야당 의원이시잖아요. 근데 또 이게 지역민 문제랑 얽히면 또 오묘할 것 같은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야당 얘기 나오면 한숨이 나오는데요, 지금. 뭐, 사실,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욕먹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긴 한데, 저희가 이번에 너무 절실히 느꼈어요. 적어도 4대강 사업 때는 뭐, 기본적으로 제1야당이라고 하는 데가 반대를 하고 많이 싸웠죠. 근데 지금은 이 건은 아무 말을 안 해요. 물론 몇몇 소신 있는 의원들이 있죠. 모든 뭐 국회의원들이 다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인 당으로 봤을 때는 아무 말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최문순 도지사 때문이에요. 네. 최문순 도지사가 그래도 강원도에 우리 몇 석 국회의원 석도 없는데 혼자 외로이 저렇게 도지사를 지키고 있는데 우리가 저거를 힘이 돼줘야 되지 않냐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는 것 같아요. 힘이 돼줘야 된다는 말은 어쨌든 최문순 지사는 이 케이블카 사업에 굉장히 찬성하시는 적극적이죠. 네. 굉장히 적극적이죠. 네. 적극적이고 뭐 3대 무슨 뭐 수건 사업 강원도 3대 수건 사업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제 최문순 도지사가 처음 됐을 때 시민사회도 뭐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지지를 하고 그랬었죠. 왜냐하면 강원도의 여러 가지 이런 환경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 이제 골프장 문제 뭐 등등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네. 골프장 뭐 또 가리왕산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스키 슬로프 짓는 이제 가리왕산 문제, 설악산 케이블카까지 새누리당과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는 적극적인 이런 추진을 보이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네. 저희가 봐서는 과연 최문순 도지사가 이런다고 해서 아무런 차별성 없이 하는데 얼마나 표를 얻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의구심도 있고 오히려 시민사회들은 다 돌아선 상황이죠. 네, 네. 이걸 바라보는 새정치민주연합 특히 지도부는 강원도를 방문했어요. 강원도를 방문해서 강원도에 대한 뭔가 이렇게 잘 검토해 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케이블카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다라고 문재인 대표가 지지했다 이런 보도가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지역 언론에서 사실인지 아닌지 물어보면은 사실이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다. 네. 이렇게 당에서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러냐? 하지 않는. 네. 뭐 그러냐 거기까지는 참고 넘어갔어요. 그런데 강원도 쪽 언론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강원도당이 이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당론으로 채택을 했다. 네. 설악산 케이블카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희가 아는 국회의원실 다 당론으로 채택한 적이 없고 최고위원회조차도 연 적이 없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그러면 도대체 이건 뭐냐. 오보지 않냐. 그리고 강원도당 위원장이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하고 다니는데 이건 도대체 뭐냐. 이거는 징계감이다. 네. 하다못해 저희 같은 작은 NGO에서도 어느 지역의 어떤 활동가가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이렇게 결정했다.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징계를 당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아무런 해명도 없고 오보에 대한 아무런 언론이 잘못 보도한 것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없고 강원도당 위원장에 대해서 아무런 뭐 입을 다물랄지 이런 얘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침묵해서 그냥 있자. 그래도 우리에게는 뭐 나쁠 건 없다. 이런 자세가 아닐까 싶고 그래서 저희가 몰려가서요. 한번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사로 몰려가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면담하자. 그런데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네. 만나주지도 않고 경찰이 틀어막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론인지 아닌지 답을 내놔라. 공개적으로 해명해라.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이게 무슨 공당으로서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의 자세인지. 이 지역민 요구가 진짜 크긴 큰가 보죠. 참 이게 사실 그거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 개발이 들어오면 살기 좋아질 거란 환상부터 좀 깨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양양군에 뭐 가본 막 플래카드가 나붙겨요. 막 이제 아마도 뭐 군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데 분명 반대의 목소리가 있어요. 주민들도 저게 뭐 꼭 필요한가 이런 분들이 만나보면 있는데 워낙에 이제 소위 목소리 크신 분들
또 군에서 주도를 하다 보니 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제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또 적극적이지 않다고 민심이 또 많이 바뀌었다고 예전에는 뭐 케이블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랬는데 지금은 문제의식을 많이 느끼고 있다라는 그런 지역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환경부 얘기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근데 환경부에서 사실은 2011년에 그 자연공원 삭도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라고 이런 또 문서까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규제를 엄격하게 만들었는데 이번에는 아까 뭐 컨설팅 역할을 막 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환경부가 입장을 바꾼 거예요? 이제 공무원들이 결국에는 그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위에서 어떤 지시가 내리느냐. 이게 청와대에 저희가 이제 건너 듣기로 청와대에 한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계속 이 추진 사항이 보고가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결국엔 이제 환경부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알아서 노력들을 했던 것 같고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3차 계획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현장 조사를 설악산을 수차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뭐 생태 조사도 하고 이랬는데 그 지역에 뭐 예를 들면 멸종 위종의 흔적들이 수두룩해요. 그리고 특히 이제 가이드라인에 보면은 멸종 위종의 주요 서식지 내지 번식지에는 들어설 수 없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번식지,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갓 태어난 새끼 사냥이 저희가 설치한 무인 카메라에 촬영이 됐거든요. 그럼 이거는 그 지역이 이제 번식지다. 그리고 전문가들도 다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데 그걸 다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무시하고 가는 거고 가이드라인 자체를 수없이 어기는 것들이 많음에도 뭐 몇 가지 이 문제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보완이 돼서 괜찮다. 이런 식의 결론이 나는 거죠.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탐방로와 연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원칙이 있는데 매우 기존 탐방로와 가까울 뿐더러 이번에는 하상객들을 그러니까 산을 내려가는 사람들은 케이블카를 이용하게 하자라는 안까지 들어갔어요. 그거는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키겠다는 건데 이거는 그 자체로 부결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통과가 된다는 말인 거죠. 그래서 참 이게 1, 2차 때 부결했던 사유를 그대로 만일 갖다 댄다라고 하면 절대로 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순식간에 말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등산객들한테 고속도로를 뚫어주는 셈이네요. 그렇죠. 정상까지 바로 그냥 슉 올라가서 그 위에서 재밌게 아주 즐겁게 논 다음에 슉 내려오고. 근데 이제 양양군도 그렇고 절대로 이제 대놓고 우리 환경훼손 따윈 상관없다. 우리 좀 먹고 살자. 경제 우리도 잘 살아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진 않습니다. 처음으로 첫 번째로 내세우는 케이블카의 추진 사유는 환경을 위해서라고 얘기를 해요. 네. 환경을 위해서. 그러니까 친환경 케이블카라는 말을 하잖아요. 더 많이 올라오는데도요. 더 많이. 그거를 논리가 뭐냐면은 케이블카를 짓겠다. 그러면은 기존의 탐방로로 올라가던 사람들이 케이블카로 가서 탐방로의 훼손이 줄어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탐방 예약제를 하겠다. 네. 이 탐방로, 오색 탐방로를 예약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을 제한하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등산할 사람이 굳이 케이블카를 탈까요? 보통 산이 좋아하는 사람은 이렇게 그 자연을 체험하기 위해서 걷잖아요. 그리고 네. 케이블카를 탈 사람들은 하이힐에 이제 등산을 준비 안 하고 이제 편하게 오시겠죠. 서로 이제 다른 수요인 거고, 그리고 그 탐방 예약제라는 것도 올라가는 사람보다 내려오는 사람이 한 4배 정도가 많습니다. 네. 그 탐방로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근데 내려오는 사람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2차 때도 똑같이 탐방 예약제를 해서 환경을 보존하겠습니다라는 안이 올라왔을 때 결론이 뭐였냐면 그 실효성 없으니까 안 된다. 였는데 이번에는 괜찮네 이러면서 통과시켜 준 거죠. 스스로 자기 부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장애인 분이 글을 올리신 거를 좀 봤는데 이 그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해서 이제 그 찬성하는 분들의 논리 중에서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산에 오를 수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
뭐 단기 해외 관광객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케이블카를 설치해야 많은 사람들이 더 산을 뭐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그 설악산 케이블카 찬성 논리를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장애인분은 상당히 좀 격하게 그 반대하는 얘기를 하시던데 그런 얘기들에 대한 논란은 혹시 좀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분이 그런 주장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다. 네. 어떤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권 문제, 그러게요. 교통 접근권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새삼스럽게 갑자기 그 설악산 케이블카에 대한 어떤 그런 거기는 뭐 접근 자체가 되기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그들을 위해서 마치 이렇게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기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산이고 뭐고 길이나 좀 도로나 좀 제대로 갔으면 좋겠는데. 활동 보조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그렇게까지 막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외면을 하면서 갑자기 케이블카 사업에 장애인들을 끌어들여서 얘기하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활동을 하면서 이제 다른 단체들이 많이 연대를 해주셨는데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라고 저희 광화문에서 오랫동안 계속 농성도 하시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여기서 성명서를 내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는 기본적인 이동권과 기본적인 복지가 보장되지 못하는데 웬 케이블카냐. 우리는 여기서부터 집에서부터 케이블카를 타는 설악산까지 갈 수도 없다. 네, 맞습니다. 네. 시외버스 중에 저상버스가 한 대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 뭐 장애인들 보면 추석 명절 같은 때 막 고속버스 우리도 타게 해달라고 막 항의도 하시고 시위도 하시는데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안 된 상황에서 케이블카에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이용할 뿐이지 진정으로 그들을 위한 대책이 아니다. 지금 460억 원입니다. 460억 원이 이제 케이블카 예산인데 이 예산을 그러면 우선적으로 복지에 쓰든지 아니면 양양군이나 여기서 적극적으로 그동안에 어떤 장애인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어떤 노력들이 있었던지 근데 그런 건 없이 케이블카를 위해 구실을 이용하는 거는 매우 잘못됐다. 그리고 물론 또 어떤 장애인 분들 중에서 그래도 나도 가고 싶다. 특히 어르신들 중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나도 나이가 들었는데 올라가고 싶다. 어느 정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닌데 근데 또 그분들 말씀대로라고 하면 모든 국립공원과 모든 산에 다 케이블카가 있어야 되죠. 케이블카 내지 에스컬레이터라도 다 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얘기하는 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155개나 되는 또 3개의 국립공원에 있다. 근데 그것을 모든 산에 그렇게 확대하는 것이 맞겠냐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쨌든 현 세대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이제 배려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도 또 다른 사회적 약자잖아요. 그들에 대한 생각도 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세대의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하고 사용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 후손들이 쓸 수 있는 권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설악산이 만약에 이번에 뚫리면은 이제 여러 지역에서 우리 지역에도 케이블카 건설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나올 거라고 하시던데 실제로 이런 얘기들이 오가고 있다면서요? 그렇죠. 이미 지리산 지역은 오래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홍준표 지사가 본인은 10km짜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완전 설악산을 관통하는 10km짜리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 한 달쯤 전에 단양군이 소백산에 케이블카를 놓겠다. 그러니까 저쪽 반대쪽에 영주시도 놓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 또 국립공원은 아니지만 이제 신불산 영남 알프스 지역에 굉장히 거기도 풍광이 뛰어난 지역인데 신불산에서도 오래전부터 계속 또 나오고 있고요. 국립공원위원회가 열리던 날 진안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진안 군수가 마이산에 놓으려고 한다. 이런 게 왔고요. 마이산은 진짜 아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 강정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주도 출장도 자주 가는데 제주도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벌써 한라산이 들썩거리고 있다. 한라산 케이블카 놔야 된다. 중국 관광객 많이 오는데 이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설악산이 되는 거 이후로 정말로 우후죽순으로 지금 올라올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설악산이 5개나 보고요 묶여서 굉장히 가장 엄격하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묶여있던 지역인데 설악산을 내주면은 다른 거를 막을 명분이 환경부도 생기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 사실 등산을 즐기지 않아서 케이블카 있으면 올라가기야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히 들긴 해요. 근데
보면 체류마트 같은 이런 데는 되게 풍광을 잘 살리면서 네. 호텔 같은 것도 운영이 되고 하는데 제 생각에 우리나라에 이런 스타일이 들어오면 틀림없이 올라가서 처음에는 뭐 군에서 한다고 하다가 영업 잘 안 되고 그러면 뭐 여러 민영화니 뭐니 해서 또 넘어갈 거고 대기업이 가져가면 또 대기업 체인으로 롯데계열은 롯데계열 외식회사만 쭉 올려놓을 거고 그럼 아무 차이가 없잖아요. 그러면 결국 안 가게 될 거고 그러면 또 그게 퇴물이 될 거고 이렇게 막 전국에 똑같은 게 위에 생길 거 생각하면 되게 끔찍한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두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은데. 전국 명산에 이제 대못을 박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립공원이 민영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국립공원은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을 위해서 지정한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미래 세대까지 생각해서 지정해 놓은 것인데 이거를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기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큰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체르맛, 뭐 스위스 사례도 정경련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경우가 많이 다른 게 체르맛 같은 경우도 실제 거기가 어떤 곳이냐 이렇게 들여다보면 산 정상부로 케이블카를 가는 게 아니고 그 산 정상부로까지 가기 위한 그 장소까지 케이블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비유를 하자라면 설악산이 있으면은 대청봉에 놓여지는 게 아니고 그 오색마을까지 다른 곳에서 오색마을까지 케이블카로 이동을 하는 개념인 거죠. 그리고 스위스에 물론 있어요. 굉장히 높은 산까지 이제 뭐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거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갈 수 있는 탐방로 자체가 없는 지역이고 또 스위스 사람들도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환경 의식이 있었으면 저런 거 못 들어갔을 거다. 굉장히 오래전에 이제 지어진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한국에 이야기하는 것은 좀 상황이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그 어떤 지역에 어떤 개발이 이루어지면 그 개발의 이익이 그 지역에 있는 거주하는 그 지역민들에게 돌아간다 뭐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좀 의문이 있어요. 보통 그런 그렇죠. 사업들을 추진하는 곳들이 대부분 건설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고 그들이 과연 거기에서 얻어진 수익을 그 지역에 재투자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문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에 좀 약간 환경 문제라고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이긴 하지만 지역민들의 이익하고는 좀 연관되어 있는 사안인데 지역민들이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맞습니다. 뭔가 뭐 개발이 생기면 맞습니다. 그 이익들이 우리 어떤 지역 개발이 돼서 결국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기본적인 마인드잖아요. 이게 좀 합리적인 건지 아니면은 좀 어떻게 보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봤으면 싶어요. 저희도 이제 지역 주민들의 그런 지점을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이게 실제로 오색 마을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오색 마을에 도움이 되려면은 체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서 밥을 먹고 숙박을 하고 머물다 가야 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대표적인 뭐 제주도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이 사실 그런 거죠. 지역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근데 이 케이블카라는 거는 고속 관광을 가속화시키는 거예요. 지금 새로 뚫릴 이제 고속도로가 서울에서 이 양양까지 1시간 반이면 옵니다. 1시간 반 타고 와서 케이블카 올라가서 내려온 데까지 1시간도 채 안 걸리고 내려와서 오색에 머물겠어요. 저기 속초나 어디 가서 회 한잔 드시고 서울로 돌아가시겠죠. 그렇겠죠. 네. 그럼 오히려 빠른 속도로 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역에 실제로 이익이 안 될 것이다. 케이블카 운영하는 업체가 뭐 이익이 나느냐 안 나느냐도 또 문제겠지만 이런 지역 경제에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케이블카가 아닌 정말로 안타깝다. 낙후된 지역의 그 부분이 안타까운데 그걸 머리를 맞대고 생태관광과 같이 좀 지역도 살고 환경도 보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 대안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수용이 안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EBS 방송을 봤는데 그 영국에 있는 어떤 그 채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백석이라고 하나 하여튼 그런 채굴 지역인데 오랫동안 그 지역을 채굴을 해가지고 거기가 거의 이제 그 고갈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 영국에서 이제 만든 생태공원이 식물원식의 그냥 자생적으로 자라는 식물을 약간 좀 이렇게 덮어서 식물원을 만들었더라고요. 아주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식물원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보러 온다는 거죠. 보러 와서 머물기도 하고 식물원을 이렇게 산책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거기에 나름 수요가 생기고 정말 생태도 살리면서 관광사업도 살려서 그 지역이 다시 원래는 탄광 지역이었지만 거기 사업이 망해서 거기 우리 사복처럼 그런 곳이 되어버렸는데 추후의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생태 관광지로 각광을 받아서 전 세계적인 명소가 돼버린 그런 그 장소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보통 중국 관광객들 보면 우리가 지금 이런 케이블카에서 중국 관광객들도 뭐 유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산이나 이런 데 가서 보면 차를 타고 우르르 왔다가 또 우르르 갑니다. 금방 그렇죠. 가고 거기서 올라서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또 새로운 곳 찾아가서 거기서 뭘 쇼핑을 하고 뭐 사고 이런 것은 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또 대도시에 가서 이루어지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생겨도 정말 실질적으로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이 좀 의문이어서 지역 주민분들도 아마 그런 식으로 좀 잘 생각을 해보시고 좀 더 양양군청이나 이런 쪽에다가 생태 관광지나 지역이 있는 것을 자연을 살리면서 뭔가를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수요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을 좀 요구해야 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뭐 여러 가지 바쁘신 와중에서도 이렇게 찾아오셔서 긴 설명해 주셨는데 방송 마지막에 좀 정리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저희가 여쭤봤는데도 불구하고 좀 말씀이 좀 미흡했다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 부분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논란이 최근 요 사업에서는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조작 의혹들이 많이 있었지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이게 경제성이 있냐 없냐 있다 없다가 아니라 그 평가 자체를 제대로 했냐라는 거고요. 대표적인 게 인위적으로 비용이 늘어나면은 잘 이게 경제성이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려고 어떻게 했냐면은 인건비도 채 안 나오는 비용으로 계산을 했다랄지 이런 부분도 있고 수요가 많이 늘어나면은 또 사람들이 많이 탄다 이러면 또 이 경제성이 좋겠죠. 이거를 부풀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은 하루 한 6,600명까지가 이제 최대 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름에는 이제 관광객이 몰리겠죠. 그러면 이 수용할 수 있는 인원 이상을 수요로 측정을 했다랄지 이렇게 이제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다. 특히 가이드라인 상에서는 이 경제성 분석이 사회적으로도 어떤 효과가 있냐, 비용이 드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검증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거는 빠진 채 검증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가이드라인 위배일 뿐더러 사실 해야 될 검증을 안 한 거기 때문에 절차적인 문제이기도 하던 거죠. 그래서 경제성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고 있고 환경에 대한 문제도 지적이 되어 있고 다 이런 것들이 기준에 어긋남에도 통과가 됐다라는 것이 지금 절차적인 문제도 있죠. 그래서 이건 내용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다시 바로 잡아야 된다. 네. 원천 무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국민소송단도 모집을 하고 시민들하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계속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의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케이블카를 실제로 막고 환경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와 뜻을 같이 하시는 시민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는 것 자체도 매우 큰 우리 활동의 이제 열매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에 이제 많은 시민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뭐 녹색연합과 같은 이런 단체 회원도 되어주시고 이렇게 힘을 모아주신다면 결국엔 그 힘이 좀 길지만 언젠가는 좀 세상을 바꿔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 최근에 이렇게 뭐 설악산 케이블카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지만 그 얼마 전에 한겨레에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제 서울시에서도 남산에 그 곤돌라 소형 케이블카 설치를 본격 추진하겠다 이런 그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남산에 기존 케이블카가 있죠. 민간이 운영하는 케이블카. 서울시는 이제 남산 예장자락에서 남산 정상까지 888m 이르는 곤돌라를 신설하는 그런 이제 계획안을 밝혔는데 이 서울시의 논리는 이거예요. 지금 보면 남산에 많은 관광객들이 버스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고 또 중국 관광객들이 남산에 이제 버스 타고 올라가면서 이 남산 도로가 이제 계속 버스의 어떤 매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남산이 신음하고 있다. 그래서 2018년부터 아예 전기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 출입을 금지하면서 이 곤돌라가 친환경 교통수단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솔직히 이런 물론 설악산은 국립공원이고 이 남산은 또 국립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좀 상황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결국은 또 이 케이블카가 기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일부 구간에서는 또 나무를 훼손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 경관 문제랄지 이런 환경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또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을 시작한다고 밝혔으니까 환경단체나 또 이제 한겨레에서나 여러 가지 검증을 하면서 과연 그 설악산 케이블카를 반대하면서 이 남산 곤돌라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사안은 저희가 좀 더 추가로 나중에 이 심층 취재를 해보고 결과를 한번 디스펙트에서 다루는 쪽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디스펙트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고요. 다음 방송은 이번 주 수요일입니다. 9월 9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고맙습니다. 널 듣고 목소리를 내보면 그럼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그리고는 천천히 살아가는 거지.